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모신 날 이게 또 겹치다 보니까 6일까지 대체 휴일이 있으면서 오늘만 일하면 혹은 이제 오늘도 이미 일 안 하시고 저기 어디 멀리 가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그제 또 공항에 인천공항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해외로 나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미국 투어 떠나시는 분들 도착하셨을까요? 미국 투어 지금 5기 이번 달에 지금 초에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혹은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공유해 주시고 저는 대리만족이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시장이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그 전일장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에 약간 뭔가 쉬었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조심히 조용히 그들만의 세계를 잘 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 실적도 괜찮았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좋았고 그리고 메타가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또 그게 엔비디아까지 불씨가 탁 옮겨 붙으면서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애플과 지금 아마존이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게 지금 일단 주가가 제 애프터마켓에서 두 종목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2.49%, 아마존은 4% 넘게 빠지고 있는데 대체 실적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또 가이던스가 문제인 건지 잠시 후 I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간 뉴스레스터 통해서 실적 내용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생각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빨갛게 물들었네요. 지금 애프터마켓에 애플과 아마존만. 네. 지금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는 네. 좋았고 좋았죠. 메타 실적 발표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죠. 예. 그래서 어제 시장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장중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말 더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네. 와, 그래도 지금 로켓 발사. 갭을 읽겠어요. 저 갭 완전 큰데요? 9%, 10%, 11%까지도 제가 10%까지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네, 10%까지는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 일부 좀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갭을 껑충 뛰어 오르면서 여기까지 요거 다 뚫고 갔으면 이게 진짜 최고의 그림이 보여줬을 텐데. 근데 저는 저 정도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계속 이게 흘러갔잖아요. 맞아요. 흘러갔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주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게 요 윗꼬리 요 상단까지 보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지금 박스권 상단을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력을 좀 보여줬지만 장중에 일부 좀 내려갔다. 15분 봉을 보게 되면 막판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실적 발표 우리 근로자의 날이라서 이제 방송은 못했지만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갔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자료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실적 발표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메타도 좋았습니다. 메타도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갭 상승을 띄웠는데 음봉으로 일단 종가 마감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는 마이크로소프트만큼 그렇게 파급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갭 상승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지 저항선을 우리가 굳이 본다면 지금 요 저항선에서 일부 맞고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마 뚫고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또 실적 발표 준비해놨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빅테크 실적 발표가
애플과 아마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맵은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일단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헬스케어 업종들은 좀 좋지 않았고요. 일라이릴리는 일부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가이던스도 마찬가지고 약간 실망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을 마이너스 11% 보여줬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고 빅테크의 일부 거래량이 좀 쏠려 있었고 나머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마존 먼저 한번 볼 텐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3.9%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저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네. 자, 그 외에 BAI 분야에서 이미 용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그 세그먼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도 괜찮고, 나머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뛰어 올랐는데, 자, 이번에 아마존은 AWS 판매에서 시장 예상치를 정말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성장했거든요. 예, 클라우드 부분이. 자, 근데 예상치보다 정말 소폭. 어느 정도냐면 한 600억? 한 1000억? 근데 1000억이 뭐 큰 돈이긴 하지만 네. 예, 조금 이제 소폭 하회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부 조금 실망감은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17.82 빌리언 달러예요. 예상치가. 자, 근데 아마존에서 밴드를 발표했는데 어떤 밴드,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했냐면 13빌리언에서 17.5 빌리언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는 우리는 17.8을 보고 있는데 아마존은 17.5, 상단을 17.5라고 이제 나눴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일단 하향 조정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좀 나왔다.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이미 나왔고 매출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일부 이번 실적 발표에 AWS, 특히나 클라우드 부분이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미치지 못한 미스하는 바람에 일부 지금 실망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대, 4%대 하락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예, 자, 전부 다 이제 비트하는 모습 보였고 영업이익도 비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뭐 NDJC CEO는 그래도 뭐 좋은 흐름을 2025년에 좋게 우리는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기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부분에 우리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애플 한번 보면서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도 지금 마이너스 2%대, 2.81%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제가 요거 연결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아마존이요. 지금 하락을 했고 제가 AWS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CNBC에서도 아마존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지금 AWS에 관련된, 즉 클라우드 레비뉴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부 좀 미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일부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있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지금 잡고 CNBC에도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이 지금 마이너스 2.8%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애플 최근에 잠시만요.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애플이 하나 불확실성한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관세 가이던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근데 원래 이제 네. 그러니까 말하기도 좀 발표되면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명확한 어떤 관세에 관련된 가이던스를 아마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언급이 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팀쿡 CEO를 통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그냥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우리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지금 아이폰 16e에 대해서 나왔고 새로운 맥에 대해서 또는 아이패드에 대해서 지금 나는 흥분된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제품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했었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였다. 뭐 이런 얘기, 이건 지금 우리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탄소 배출 줄인 게 아니라 중요한데. 우려를 줄여줘야죠. 우려를.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지금 크게 우리는 절감시켰다. 뭐 60% 절감시켰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네.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관세, 너희들이 보고 있는 관세 관련된 가이던스는 뭐니? 요거를 그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지금 발표된 지 뭐 1시간 채 안 됐으니까 네. 아직 곧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 따라서 일부 좀 조정을 줄 것 같은데 지금 관세 관련된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2.6% 하락한 것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하나가 나왔던 게 뭐냐면 중국의 매출입니다. 사실 중국의 매출이 워낙 중요하죠. 워낙 중요한데 일단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에서 5%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EPS는 전년 동기에서 8% 성장했고요. 자, 근데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가 시장 예상치는 16.8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네. 16 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8 빌리언 달러가 일단 미스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관련해서 역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마이너스 2%대 매출이 역성장했다라는 이야기,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세그먼트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좀 캡처해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은 같이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하여튼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웨어러블 시장, 우리 뭐죠? 애플워치. 예, 웨어러블 그 외에도 뭐 이것도 아이팟도 웨어러블이에요? 있고, 그렇죠. 에어팟. 이런 것들. 아이팟이 아니고. 그다음 뭐죠? 아이팟은 옛날에 우리 옛날이죠. MP3. 예, 어려워. 이게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자,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했습니다. 소폭. 예,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실 텐데 맞아요. 서비스 분야가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성장했다. 모든 부문 중에 가장 크게 성장했던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이패드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분야입니다. 자, 아이폰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비중이 높고 아직 여전히 비중이 높지만 서비스 분야가 워낙 지금 사이즈를 파이를 좀 키워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이폰 다음에 중요한 분야가 이제 서비스 분야고 그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장 미스한 부분은 웨어러블 쪽,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가 시장 대비해서 좀 미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에어비앤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비앤비도 지금 마이너스 4.5%대 자 하락을 했고요.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CNBC 뭐 뉴스 뭐 헤드라인을 보니까 디서포인팅, 예, 실망했다. 매출 가이던스, 레비뉴 가이던스 실망했다. 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4.5%.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는 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 않죠? 좋지 사실 않아요. 이제 어제 밤사이에도 맥도날드 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우리가 좀 약간 주춤했는데 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M7 중에서도 뭐 테슬라 실적 안 좋았지만 일론 머스크 컴백 뭐 하면서, 혹은 이제 로보택시 조금 더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애플과 아마존. 애플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중국 쪽 악재도 있고 뭐 AI 관련한 뭔가 혁신 없고, 지금 쉬리 같은 경우에도 쉬리는 우리 영화 쉬리죠. 시리 같은 경우에도 빨리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놓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거 되게 조용하죠 지금. 부서가 지금 나눠졌잖아요. 시리 부서가 없었잖아요. 네. 시리 부서가 없어졌다고요? 시리로 뭐 하겠다면서요? 근데 부서를 일단 다른 부서와 같이 통폐합을 했어요. 지금 시리 부서를. 네. 시리를 그러니까 뭐 시리가 뭐 몇 개 부서로 지금 나눠진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리 부서가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부서와 좀 합쳐지면서 그렇군요. 예, 약간 조금 방향성을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애플이 가장 큰 협상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어떤 애플에 대해서 뭐 공장을
그러니까 뭐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애플을 약간 볼모로 잡고 테슬라가 아니라 애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예, 저는 애플이 뭐 가장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장 1위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쵸. 애플이. 예,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또 기업이기도 하니까 예, 애플이 뭐 가장 큰 협상 카드로 좀 사용되다 보니 네. 최근에 애플에 있었던 공장에 있는 그 장비들을 인도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중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3주면은 그 부분이 다 절차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4개월, 5개월째 그 부분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공장의 비중을 인도로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애플을 일단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좀 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중국에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는 협상에 있어서 무역 협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용으로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 네. 박 팀장님이 많이 못 주무셨네 보니까. 맞아요. 잠을 예. 지금 샜어요, 거의. 왜 밤을 샜어요? 밤새지 말란 말이야. 우리 국진이 아저씨가 늘 하는 말인데. 예. 밤새지 마세요. 예. 자, 자,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월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JP 모건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발표를 어떻게 또 평가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제가 IB들의 평가 자료도 다 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JP 모건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빅테크 프로젝트들은 이미 AI로 좀 코딩을 하고 있다. 저 이런 뉴스가 있어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자, 미국이 지금 무역 협상으로 우리에게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CCTV 자회사를 통한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주말 사이에 가장 뜨겁게 달궜었던 게 바로 이 테슬라 이사회. 이사회가 지금 새로운 CEO를 물색하는 것이냐. 자, 요게 이제 주말 사이에 아마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뉴스가 아닐까 했는데 네. 일단 그건 가짜 뉴스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입장에서 좀 나왔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회사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서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게 나왔는데 정말 아무 일이 없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 보도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봐야 사회에서 됐을까? 지금 너무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회사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을 하니까 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대표 CEO는 다른 정말 전문 CEO를 앉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나올 같은데요.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는데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여튼 뭐 이 기사 내용을 일단 네네. 뭐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 4.2%대 뭐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고용지표 발표에도 이미 좀 경고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시장이 이미 지금 좀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온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래도 경고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4.2%대니까 아직 차트 보시게 되면 크게 또 많이 튀어오른 모습은 아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과 이란 핵 협상 연기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일부 또 상승을 했습니다. 58.4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냐. 지금 인플레이션 꺾였잖아. 요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 시장 내에서. 네. 자,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향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란 핵 협상도 있고요. 유가 시장에서는 또 6월에 대한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슈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증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좀 빠지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어떤 유가 수출 자체를 발목을 잡는 이런 협상에 대해서 만약에 결렬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유가가 또 상승하는 그러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뭐 상승과 하락의 여러 어떤 시속 게임이 좀 있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433원입니다. 소폭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는
98, 99를 찍었던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선을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0선이 뭔가 저항선에 또 위치해 있잖아요. 왼쪽에. 네, 그래서 이미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뭐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수급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달러 인덱스는 100을 지금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기업들 내일은 이제 엑소모빌 그리고 쉐브론 이러한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유가 관련해서도 일부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에너지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엑소모빌과 쉐브론은 또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또 미국 경기를 또 반영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뭐 빅테크 기업들 일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주가 가장 피크였고, 다음 주도 이제 많은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데, 다음 주도 개인 투자자분이 좋아하시는 중소형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같이 또 요 표를 보면서 좋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 경제 지표 볼까요? 네, 경제 지표를 보실 텐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고 있죠. 많이 늘었어요. 오. 지금 예상치가 지금 22만 4천 건을 예상을 했는데 네. 24만 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조금 이번 분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4월에 관련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지표들이 이제 4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부터 관세를 때려 맞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다음 주에 대한 경제 지표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또 하회를 했습니다. 50.2를 기록했고 자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예상치보다는 올랐습니다. 예, 48을 예상했는데 48.7. 네, 그리고 제조업 물가 지수가 이제 크게 빠졌죠. 72.9에서 69.8로 크게 빠졌습니다. 빠졌을까요? 예, 그래서 뭐 한번 제가 왜 빠졌는지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약간 예. 구매 지수는 올랐는데. 예, 그래서 물가 지수. 안에 아마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뜯어봐야 될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될 것을 보여주고. 분해해서 다음 주에 한번 예, 내용 최근에 있으면. 뭐 경제 지표가 워낙 중요하니까 네.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경제 지표의 어떤 뭐 왜 그런 건지 안에 뭐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CEO도 클라우드, AI는 모든 비즈니스가 생산량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을 가속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AI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야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AI 인프라와 플랫폼에서 앱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을 위한 스택 전반에 걸쳐서 혁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그런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CEO도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에이미 후드 CF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 증가한 424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로 강력한 분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오늘 껑충 뛰어 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자, 메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도 실적 발표가 다 녹색으로 좋게 나왔고, EPS가 전년도에 비해서 37%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출도 16% 증가했는데, 자, 우리는 중요한 한 해를 힘차게, 아유, 제가 힘이 차네요, 제가. 갑자기 힘차다 예. 머리가. 힘차게 목소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번 힘찼다가 하는 거 아주 난리 진짜 나겠네요. 뭐, 예, 목이 날아가겠어요. 자,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네. 커뮤니티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 육박하는 AI 안경과 메타 AI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 AI요? 예, 그래서 지금 안경도?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고, 안경 팔려요? 어유 잘 팔려요. 그래요? 지금. 예.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그거? 이 오큘러스는 안 팔리는데 요 레이벤하고 예전에 처음에 클라우드 그러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러니까 어디다 써요 그거를? 제가 그거를 그 NH의 한동엽 부장님께 네. 여쭤봤어요. 네. 그 사 계셔서 아, 그것도 구입하셨대요? 예. 한국에서도 팔아요? 아마존에서 직구? 직구로. 예. 그 언제 쓰시냐? 어디다 쓰냐? 골프 칠 때도 쓰시고. 비거리 볼 수 뭐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골프용은 아닌데 뭐 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아, 그러니까 고프로처럼? 네.
내가 달려가는 이 모습과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제가 보는 이 시야 자체를 근데 골프 칠 때는 이쪽 보고 안 치고 이렇게 헤드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 봐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데 그래도 쓰더라. 아, 그래요? 네. 제가 맞춰도 안 써봐가지고. 카메라 용도예요, 그러면? 카메라죠. 그리고 이제 말로 해가지고 AI 그 음성 인식이 되고. 음성 인식해서 뭘 할까요? 뭐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네,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여러분들 찍고 혹시 쓰시는 분 계시면은 뭐에 쓰시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그거 진짜 약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네요. 이거 쓰고 여기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목욕탕에 만약에 들어가. 이거 쓰고 네. 여기서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뭐 깜빡깜빡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사람들이 인식 못하는 사이에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도찰.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위험한데요. 사생활 보호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예, 팔린다. 그렇다는 거.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 가이던스, 메타도 실적 가이던스 좋게 나왔죠. 네. 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가이던스가 이미 이 역풍이 아니라 훈풍을 예상하고 있다. 테일윈드. 예, 테일이니까 꼬리에서 밀어준다. 예, 순풍을 이제 예상한다라는 가이던스에 네.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순풍이라는 것은 이제 환율에 관련된 겁니다. 관련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빅테크 내부 프로젝트가 이미 AI로 코딩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자, 연결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마크 저커버그 같이 앉아 있는데, 자, 라마콘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코드가 20% 30%가 이미 지금 AI로 생성이 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는 거의 100% 지금 AI로 작성이 되고 있고, 네.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얘기했어요. 내년에 메타의 AI 주도 개발 비율이 50% 이상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코딩이나 프로젝트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AI가 너무나도 큰 역할을 지금 이미 내부에선 하고 있다. 구글은 지금 25%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자체가 이미 많은 부분을 지금 AI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게 향후 더 발전이 되면 뭐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완전히 AI로 전부 다 작성이 된다고 하니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이 업계에 계시면, 뭐 이 업계에 제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나 컴공과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제가 봐도 정말 엄청난 지금 의미라고 좀 보여지긴 근데 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발전되면은 자신의 직업을 잃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 비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이 뭐, 그럴 수 코업을 할 있죠. 수 있는 사람이 AI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개발 속도도 그 빨라지고. 비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코딩하셨던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네. 자리가 없으시겠죠. 지금 사실 금융권에도 RA, 그러니까 리서치 하는데 어시스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요즘에 AI가 많이 대체를 하니까 하여튼 뭐 많은 분야가 일부 단순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은 일부 AI로 다 이제 좀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요 빅테크 내부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 외부는 더 저는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월가에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1분기 실적 발표 평가가 나왔는데, 물론 오늘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IB에서는 이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제가 많은 IB들 한 8군데 9군데 다 읽어봤는데 네. 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해서, 자, 대표적으로 그냥 JP 모건만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획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며, 향후 단연간 예상되는 애주어 연간 평균 그 수익률 봤을 때 전혀 하자가 없다. 전혀 이제 저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연평균 수익률 자체가 너무나도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분이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애저 CC 성장에서 몇 가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가용,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온라인 상태가 되는 용량과 BAI 코어 컴퓨팅 소비 부분에서의 실행 개선으로 이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 가용되는 그 용량 범위가 사실상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용량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나 IB에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요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지금 실적 발표에서는 클라우드 부분 그리고 AI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런 부분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갭상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는 강력한 1분기 실적과 2분기 전망을 발표했고 AI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고 중간 지점에서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9%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큰 기반에서 강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강력한 실행력과 AI 투명성을 통해서 AI 투자, 특히 자본 지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더 오래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지금 AI 관련된 진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예, 여러 가지 뭐 캐펙스 투자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캐펙스를 우리가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그쵸.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늘 캐펙스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캐펙스를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동결시키면은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9% 이상 상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AI에서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더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또 혁신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메타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도 JP모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IB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실적 발표가 많긴 하지만 자, 뭐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일론 머스크의 모습. 일론 머스크. 참 재밌네요. 예, 요게 이제 테슬라 이사회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 후임 CEO 물색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냥 뉴스만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달 전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백악관 집중에 불만을 품자.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후임자를 찾는데 진지하게 나섰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자, 일론 머스크가 사실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난 다음 달부터 나 테슬라에 열심히 일할게. 요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내부자에 따르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하기 전에 이 헤드헌팅 회사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회 구성원들이. 오. 근데 이게 이제 내부자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인을 못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건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약간의 좀 잡음이 있는 상황이다. 아직 네. 진실은 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릴리를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예. 우리 박진현이 오늘 일라이 릴리도 실적 발표 내용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일라이 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EPS가 시장 예상치 하회했어요. 자, 근데 EPS 전년 동기 하회. 대비해서 29% 성장했습니다만 성장했는데도 하회. 불구하고 EPS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실적 발표했는데 진짜 조금 못 미쳤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이던스. 가이던스 지금 전부 다 빨갛고 노랗죠.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예상치에서 지금 보고 있는 EPS 가이던스가 22.5에서 24달러인데 네. 지금 요번에 회사에서 제시한 게 20.7에서 22.2니까 지금 예상치 하단도 지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상단이 시장 예상치의 하단도 못 미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빨간불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텍스에 관련된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다른 비용의 이제 어떤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조금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CEO는 마운자로 젯바운드 주당 45% 매출 성장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 계속 우리는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조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좀 못 미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일리 얘기까지 전달 받았습니다. 예. 자, 일라일리 주가가 본장에서 그래서 11% 급락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가지고 내용 체크해 봤고요. 오늘은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인데 실적 발표에 있어서 시장이 좋았다가 또 반대로 안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아해 주셨던 제품들 중에서 앵콜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락포트 제품과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저희가 반팔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아침에 되게 춥거든요. 그럴 때는 긴팔 입으시고 낮에는 이렇게 소매 걷어서 입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남녀 공용 라코스테 티셔츠라서 잠깐 일어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깨 딱 보이시죠? 전 사실 이거보다 더 크게 입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티셔츠는 뭐 딱 붙게 입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루즈하게 입어야 조금 더 뭔가 느낌 있는 느낌 아시죠? 느낌 있게 입고 싶어가지고 저는 M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제가 M 사이즈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좀 체구가 비슷하다. 정말 환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M 사이즈 고르시면 되고요. 키가 160 이하다. 여성분들 중에서 160 이하다 하면은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이제 가슴 둘레에 따라서 아마 L 사이즈 정도가 105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맞으실 거예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컬러는 이번에도 5가지입니다. 블랙, 네이비, 화이트, 와인 컬러 그리고 레드 컬러까지 준비를 했고요. 사이즈는 4가지 종류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 사이즈 정도가 105다. 그러니까 M 사이즈는 한 100 정도 아니면 나는 95를 입는데 조금 크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L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락포트 이 신발은 뭐 설명 크게 안 드려도 되죠. 락포트는 뭐 아주 편안한 신발의 대명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남녀 공용 스니커즈와 또 남성 슬립온 구두 요 제품 이제 그 끈 없는 거 여러분들이 여름에 편하게 신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끈 없는 거 그다음에 끈 있는 건데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끈 있는 제품 남녀 공용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컬러도 다양하게 베이지 컬러부터 네이비 블랙까지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너무나 편한 락포트 신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두 제품 모두 할인가 티셔츠는 10만 8천 원 정가에서 7만 원대 그리고 신발은 11만 2,500원 정가에서 6만 9천 원 그리고 슬리본과 로퍼는 7만 8천 원에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한 와인 박종훈 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